구독과 좋아요는 뉴스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은진 정보통신 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담당관 김홍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 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든든하고 스마트한 행정, 시민이 안심하는 밀착 비전으로 안전하고 신뢰가는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호와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스마트 도시 구현, CCTV 통합관제 효율화로 안전 도시 구현, 시민행정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일반 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4개 팀과 정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26년도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행정 전산자원의 증가에 따른 안전운행 시스템 운영과 정보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가용 생활 인프라 조성을 필요하며 어르신 여가복지, 건강관리, 치매 예방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의 설치 수요가 증가하며 범죄 예방과 재난사고 대응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CCTV 설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명 CCTV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자체 클라우드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두 번째, 스마트 경로당 운영의 확대 구축. 다음 94쪽입니다. 세 번째, 범죄 및 사건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진명 안전 인프라 확충. 네 번째, 화재 조기 탐지 대응 및 통합 관제 체계 구축입니다. 각 사업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자체 클라우드 및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체 클라우드 기반 통합 운영 환경을 구축하여 안전 서비스 제공, 보안 강화, 운영 효율화, 비용 절감을 개선하고 통합 백업 및 원고리 이중화로 물리적 재해로부터 데이터를 분리 보호하여 업무 연속성과 안정적 서비스를 확보하겠습니다. 본 클라우드 센터는 시청 6층 전산실에 구축하고 원격 디지털 센터는 효양도서관 전산실을 이용하며 사업 예산은 13억 5,52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하드웨어와 OS의 관리를 부여하는 저희 정보통신 담당관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사용 구성은 업무 프로세서의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은 현재까지 개별 시스템 이전과 통합 대상 수요 조사를 마쳐 확정하였으며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상수되어 구입 의뢰인이 발주하여 계약 완료했으며 보안 검토가 좀 늦어져서 저희가 지난 7월 15일자로 완료 공문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하드웨어를 발주하여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국적 개별적 전산자원 증설을 진행하여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 중단을 제소하고 원격지 이중화 백업을 통해 물리적 재해도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운영의 확대 구축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교육 거점이 경로당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과의 제약이 없는 여가복지, 건강케어, 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2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데 첫 번째가 운영관리 사업이고 두 번째가 학교구축 사업입니다. 운영관리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남북권에 국비를 따라서 9억 8천만 원을 들여서 20개소의 스마트 경로당이 30개소의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였습니다. 경로당이 27곳이고 노인 복지에 대한 저희가 수출구를 구축을 했고 대한노인의 제시제에 하나, 에이스 경매회관을 하나 설치했는데 주요 내용은 저희가 스마트 건강 케어 도우미 2명하고 운영 도우미 1명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올해 남북권 포함 10개 읍면에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을 또 추가로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국비를 저희가 따와서 총 예산액이 15억 6천만 원으로 60개소 구축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주요 서비스는 첫 번째가
비대면 여가 복지로서 그 노래교실 또는 건강체조 수업을 주 2회 제공을 하고 스마트 헬스케어로서 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오염을 선별하여 안내하기가 시내 일회 활동을 통해 발병을 늦추고 초기 증상자를 감지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준 일정은 저희가 1월달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희 보안성검토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데 이게 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번엔 2달 그런 정도 걸려서 이제 저희가 7월 1일 날 완료를 통보받아가지고 6개소를 구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처럼 그 농촌지역 복지 접근성 확대 및 시민 의료용 조기 발견으로 중증층의 발생률 감소로 건강과 우수이 머무는 포괄 쉼터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분입니다. 진흥형 CCTV 및 선별과제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진흥형 안전 인프라인 진흥형 CCTV, 안심 비상대, 진흥형 선별 문제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 시티 조성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흥형 CCTV 확대 설치랑 노후 CCTV 교체는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진행한 선별 문제는 올해 GPU랑 메모리 수급 쪽에 좀 문제가 생겨서 원래 납기가 2개월인데 저희가 6개월로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수급이 돼서 7월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공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공모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또 선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산업단지 시계소와 물류단지 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조기 탐지 및 초동진압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공모명은 온 디바이스 AI 그래픽 전자포 융합 입체적 화재 탐지 및 능동 진압 실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픽 전자포는 냄새 및 가스를 감지하는 바이오 센서를 의미합니다. 추진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고 총 사업비가 34억 9,1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6%, 도비 2%, 시비가 13%, 기업이 25%를 부담하고 수행기간은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저희 경기도랑 수원시, 저희 인천시랑 업체는 8개월 저희가 참여합니다. 추진 내용은 기존 인프라를 진흥하여서 그 저사양 CCTV 자산을 온 디바이스 AI 웨지박스랑 고성능 AI 카메라로 보도하여 화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고 진흥 화재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화재 및 이상 징후를 현장에서 즉시 감지하고 통합 감지에 연계하는 광역 공공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추진 경과는 6월 8일 날 저희가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돼서 지난달 6월 29일 날 전자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0주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저희가 올 하반기 2차년도에 기반구축 및 초기 실증을 하고 내년 1년 동안 2차년도 사업으로 고도화의 학습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AI CCTV가 총 300개, 그래픽 전자포를 50, 그리고 MPU 웨지박스를 80, 증명 관제 서비스 1,604,000회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 부서 기관이 든든하고 스마트한 행정, 시민이 안심하는 일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59쪽입니다. 그 진경 화재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보니까 그래픽 전자포를 이용해서 감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감지하는데 여기 보면 그 감지 및 초동 진압의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그 진압은 어떻게 진행 예정이신가요? 이게 광역 단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화학 센스 보통 물류 창고나 이런 쪽에 불이 나면 화학 제품이 타다던가 그런 거를 감지를 해서 광역으로 마음 구성합니다. 그 119부터 이렇게 해서 그 초기에 진압하는 것도 지금 업체가 투입이 자원이 실질이라는 거기 때문에 업체가 신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 실증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감지는 이해했어요, 제가. 네. 그런데 지금 초동 진압을 한다고 하니까 네. 혹시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진압하게 합니까? 로봇은 수원시 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진흥형 CCTV랑 그래픽 전자포 쪽으로 하고 이 광역으로 붙다
그 로봇 쪽은 수원시에서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해서 네. 연계가 됩니까 이천하고? 로봇을 현장을 보는 거는 수원 지역만 해당이 되고요. 네. 이 지금 물류창고 같은데 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감지 시스템, 뭐 CCTV를 설치하는 얘기 같아요. 일단 지능형으로 네. 설치를 저희가 원래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00% 유치하는 게 목표였는데 저희가 시위로만 하다 보면 부담이 너무 세서 이게 실외만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실외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 실내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우선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이게 실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나 이런 그런 정보 이슈 때문에 아마 거기서 곤란해서 거절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들이 어떤 차들이고 분리차도 있겠지만 다른 차들의 차량 난방이나 이런 게 다 그 검색이 될 텐데 이게 유출이 되버리면 이런 염려가 우선돼요. 지금 조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 해킹이 좀 무서우니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뭐 걱정 없다면 이 조치 진행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 여기서 물류창고에서는 뭐 화재를 위한 가스를 위한 그 안전 장치는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지시 같은데 그런 이게 하다 보면 그런 사이버 해킹이나 뭐 이런 개인 정보 유출이 외부에서도 실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좀 이용해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인 여신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상을 보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현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발언하고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68쪽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현장 소통 및 시민 참여 강화를 통한 시민 공영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선부기 추봉을 받아서 읍면동 초도관로를 통해 시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고 제31회 2012년 날 개최로 시민소통과 화합과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신규 직원이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해 기본교육 이수 후 가급적 희망부서에 배치하고 전 직원이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여 일과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무 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 때 6급 팀장 보직 부여 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0조입니다. 민선 부기 시정운영의 동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선 부기 공약 이행과 인생 안정을 위한 실행 중심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쇠퇴 업무를 발굴하여 시책 일몰제를 활성화하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1조입니다. 교육, 복지, 노사 상생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 수요를 반영한 복지 프로그램과 업무 몰입,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전략적 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성장과 조직 활력을 높이는 복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 노사관계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8조 민원작성과 소관 조례입니다. 기본을 탄탄하게 민원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 담당자 부서 순회 교육, 역량 강화 및 힐링 교육, 칭찬 공무원 선발을 확대하여 민원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조입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추진, 출생신고 축하 서비스, 2012 공익행정사 운영 및 여권 야간 민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행정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0조입니다.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 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준공전 정보통신 설비 기술 기준 적합성과 사후 유지 관리 이행 체계를 도입하고 2012년 콜센터 운영과 인공지능 보이스봇, 챗봇을 고도화하여 접근성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6조 회계과 서관 주요입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로 신뢰받는 재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확한 결산을 통해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7조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획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형 사업 신속 계약을 위한 적격 심사 기관을 단축하고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과의 계약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하고 정기적인 시설공사 하자 점검 실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발주계획 및 계약 정보를 2010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계약 신뢰도 제고와 체계적인 공사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조 장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존 장원읍 행정복지센터 부지인 지남리 17-21번지 1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월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초부사 재건축을 통해 행정수요에 맞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도시 활성 거점 공간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9조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관리입니다. 창전동 420-9번지 1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기계실 기초공사와 합벽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또한 지역 도시 활성 거점 공간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0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와 노후 공공건축물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개소가 공무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79%를 국토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1조부터 92조까지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 현황은 서명으로 발음하고자 합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조 효율적인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과 철저한 시설 유지 관리로 시민 편의 증대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공간 활용을 최적화하여 효율적으로 청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조 시청사 부설 주차장 증설입니다. 청사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청사 부설 주차장을 증설하여 최적화된 주차 동선 설계를 통해 만성적 주차장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존 직원 주차장 좌측 부지에 167대의 주차 면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올해 9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 제고입니다. 시민의 공공가치를 고려한 공유재산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대부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시군에서 경기 공유 서비스에 자원을 확대 등록하여 쉽게 검색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물품 수급관리 계획이 내실하고 예산 낭비 유인을 사전에 처단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조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입니다. 먼저 2028년, 2029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입니다. 28년 4월에는 제74회 경기도 체육대회, 29년 9월에는 제4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제를 경기도와 공동 개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4월 대회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대회 경기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8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조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증포동 294번지 1원에 부지면적 82,019평방미터의 체육공원 및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조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중리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체육시설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조 북부권 체육공원 반대비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과거 사용이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여 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체육공원은 25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동절기 공사 중지 후 2월에 재착공하였으며 27년 7월 중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스포츠 컴플렉스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과 대규모 경기 문화 행사 유치를 위해 도바른 유치원 종합운동장 12장 부지에 관람석 2,2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가 완료된 상태로 26년 10월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조 도바른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SK 하이닉스 소재지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부활역에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7년 3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5월 착공,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조 모가면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모가면 징가리산 120-1번지 인원에 부지 면적 10만 5,409평방미터 54억 규모의 파크 골프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신청을 재신청하여 9월 심의 예정이며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조 이천 시민 야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소그리 야구장 폐쇄에 따른 대체 구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백사면 송관리 534-4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74,577제곱미터로 조성 예정이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무천교육공원 내로 위치를 변경하여 조성 예정입니다.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국소관 2026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자료 65쪽부터 1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견을 개정한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 노사 상생으로 인정하는 공공문화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한 인재 양성을 위한 인력을 낮추면 교육을 강화하시고 계시는데요. 가장 대표님의 일상 업무 연계형 학습과 맞춤형 코칭 및 리더십 교육입니다. 역량개발 교육을 런치런이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지금 시의성 있는 주제로 실시 예정이신데 이 점심시간에 이게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지금 그 분기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계 역량 개발을 위해서 이제 저희 공무원들은 회계나 재무 같은 업무를 이제 주로 많이 다루는데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요즘 그 교육 트렌드를 반영해서 또 저희가 도입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 조성에서 적재조서 인사 관리인데요. 특히 이제 장기 근무자나 남부권 장거리 근무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출퇴근의 이제 거리나 어떤 교통 주유비의 문제가 이제 많아서 그건 특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거며 경무 기피팀 근무자라고 했는데 경무 기피팀이 어떤 건지 솔직히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저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만약에 따진다면 이제 장거리 이용해서 장거리 근무자가 되는데 실제 그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딱 어디다 그렇게 명칭을 딱 먹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거리 근무자 같은 경우 저희가 어쨌든 그 조사를 해서 수당을 좀 추가로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는 건데 인사를 위해서는 이제 사실 장거리 근무자들을 바로 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승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와 함께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쪽에서 이제 정보자 그런 기간 동안 모두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희망부서를 이제 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희망부서를 배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여건과 업무 보고 자료 75쪽부터 8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조입니다. 전체적인 민원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AI 보이스봇 시나리오가 35개인데 60개로 다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나리오가 작아요? 예를 들면 이제 반복적인 그 민원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그 학습을 시켜서 답변을 할 수 있게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35개, 6개라고 하면 이게 과연 그 혁신적인 행정일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 25년에가 이제 35개였는데 AI 보이스봇은 60개를 더 올해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챗봇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700에서 800개 이상을 올해 지금 이제 이런 컨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 보고 자료 83쪽부터 95쪽까지에 대한 네. 공사 중에 있고 여기 그 지하 1층과 지상 3층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그 현재 그 1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그렇지만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니까 이제 지난번 의원님께서 한번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지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하고요. 주차장은 또 별개로 또 다른 단계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천시에 지금 이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든 주차장 그 아파트 건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장애인 주차장에 전기 충전 시설이 없어요. 기존에 뭐 그게 지금 뭐 규정상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기 충전 시설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충전 시설이 필요하다. 이게 아마 공공청사에는 아직까지는 아마 지자체에 없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천시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이유는 그 기존의 장애인 주차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전기 충전 시설차, 전기 충전 그 설치가 되어 있는 주차장은 휠체어가 내려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존에 이제 뭐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청사가 지금 건립이 되고 증설이 되고 있는 그런 그 몇 군데의 지금 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 충전 시설이 필요하다고 좀 제가 제안 드리고 싶고요. 사실 공사할 때 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설치가 된 나중에 후회하려면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1차적으로 제가 제안해서 하는 아파트가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고속 충전이 아닌 그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우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강고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계획이 있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는 주차장 부분이 제가 상당히 그 주차장 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주차장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밑에 지면에 있는 교차로에서 보면 거기에 위에서 보면 지하가 되겠지만 거기에 주차박스를 설치를 해서 주차를 넓은 만큼 지하를 공간으로 활용해보자라고 제안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거기 강도동은 주차장이 거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장애인 주차장의 전기 시설 업되는 부분 제안해 주시면 많이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부분이 아래 공연장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인까지 현재 공연장 해체 공사를 작업 중에 있으신데 주요 시설에는 관람석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뿐만이 아니라 관람석에 대한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계획이 어떠십니까? 현재 기존의 계단식의 관람석 그런 형태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그런 형식으로다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다녀봤어요. 근데 그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2000시민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에 뭐 안경도 있고 음성도 접근성이 있긴 하지만 이 지역의 이 그 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도로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그 예산이 199억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397억이라고 들었는데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더 들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곳에 대한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건 혹시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도심권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그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예스파크나 뭐 설경공원이나 이런 쪽에도 좀 하면은 더 그 접근성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율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이 너무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민선 8기대 공약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을 증액되는 부분에서 타당성 용역을 재검토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담당부서 축소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그 92페이지에 추가하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그 타당성 검토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 당초 사업비 199억 말고 추가해서 사업비 변경 후 379억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된 변경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는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당초 199억인데 379억으로 변경됐는지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이 추가된 부분인지. 해결과장 신문입니다. 당초 199억보다는 조금 반려동물 놀이터나 잔디광장이나 캠핑장 그리고 국제 경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해서 더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정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거에 따라 이제 타당성 검사를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초 199억이라는 사업비를 설정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반려동물 한 가지만 계획했던 부분인데 지금 캠핑장이나 놀이터, 잔디광장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사업비가 진행된 부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단 대지 면적이 좀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를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토목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좀 예산을 많이 적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걸 본설계를 할 때 이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걸로 저는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이 변경하고자 할 때 검토했던 부분이 어질리티장이라고 아시죠? 반려견 같은 경우는 막 들으면서 제주들이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전문 구장이 없다고 해서
그 이천에다가 그런 전용구장을 하나 만들면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대회도 열 수 있고 승리도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거 외에 어쨌든 이왕 만드는 거 좀 제대로 좀 만들어서 2012만이 아니라 인근시군 또 전체 전국적으로도 이쪽에 찾아올 수 있는 캠핑장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이걸 확대하게 됐다고 봅니다. 지금도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아울러서 이제 경기도 체육대회라든지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운동에 좀 이제 관심이 좀 많고 또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중포동 체육공원과 구월 체육공원 그리고 북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정식 규격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상황 보면서 운동장으로만 계획해서 하시는 건가? 다목적 운동장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메인구장인 뭐 축구장 뭐 이런 규격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모든 종목에 대한 규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구장, 메인구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규격대로 저희가 다 대회를 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지금 피파 규격하고 국내 규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피파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면은 이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이 뛸 수 있는 구장과 또 고등학교, 대학생과 프로 이렇게 이제 구별이 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고등학생 이상은 규격을 갖춰놔야 뭐든지 이천에서 인조구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대회나 이런 걸 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운동장이 많아도 규격이 안 되면 뛸 수가 없어요. 우선 지금 28년도, 29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체육대회가 유치했죠. 그래서 제일 그 앞에 장에 그 먼저 올려놓으셨고 거기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될 것들이 체육시설이 그 시기에 경기도 체육대회하고 종합체육대회의 그 시기에 완공이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에요. 지금 스포츠 컴플렉스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됐고 착공을 이제 얼마 안 있지 않은 그 시기에 왔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그 시기에 맞지 않고 그 계획 시기 끝나고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게 건립이 된다는 부분이 지금 좀 심각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경기도 체육대회나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할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2천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뭐 북부체육공원, 진포동체육공원, 여러 가지 체육공원들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실내체육관은 사실 여기 배구, 배드민턴 여러 가지를 운동을 소화를 시키려면 탁구 같은 것까지 부족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이 부분을 홈플렉스 실내체육관이 저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전에 좀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거 너무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것 같아요. 지금 29년도 1월에 공사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거기 야구장을 설치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심사나 뭐 이런 게 좀 재검토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또 현실적으로 어때요? 좀 그 진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야구장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야구장은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계획 최초 수립 당시에는 그 부지의 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그 시유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부지 위주로 이제 그
검토를 했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기본 설계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시작했던 거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실시 설계 단계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면이 있고요. 토목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산정할 수 없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라면 다른 좋은 여건,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멀지 않고 충분히 매입이 어떤 토지 매입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백사이드 하는 경우에 비용을 들였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른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부지를 재검토하는 게 공사 속도도 그렇고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백사 주민들이 또 이거에 대한 우리가 갈 때마다 시민야구장이 이쪽에 조성이 된다 했던 부분이 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 좀 염려가 돼요. 다음부터라도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진행을 하잖아요.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고 심의까지 하고 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몇 년 동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지금까지 거기에 그거가 준공이 될 거를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희망고문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처음부터 시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이죠. 네, 여러 가지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콤플렉스 체육관 지금 일부 시설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은 올해하고 내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지금 스포츠 콤플렉스는 29년도 대회 때는 사용하도록 저희가 계획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진행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보기에 경기장을 짓고 있는데 저걸 못 쓴다 하는 우려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별다르게 어떤 사업이 늦어진다는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늦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우리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내에서 저기 한 20분 이상 가서 호흡에서 되고 이게 우리 2021 찾은 경기도의 선수들이나 가족들이 과연 2,000원 어떻게 볼까? 여기가 이 시내체육관이 있음으로써 경기가 거기 종합운동장에서 많이들 활용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성이 되지 않으면 시내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다른 외지에 있는 체육관을 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치를 때 체육관을 조성할 때 준공이 나고 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급할 때는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한번 좀 열어놓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게임만 할 수 있게. 그리고 저는 지역 균형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아까 본 것처럼 부부권이나 종리, 증포가 다행히 그 전에 완공이 되더라고요. 그럼 항상 저희가 경기가 도발체육관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뽀금이나 증포나 다양한 쪽으로 선수들을 유치했을 때 그 지역이 또 활성화가 될 수도 있을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셔서 오히려 약간 지역 균형적으로 좀 퍼뜨리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자. 특히 이제 장원권 저기서 또 남북권 균형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통해서 단답이 체육공을 이용해서 그쪽도 좀 유치를 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야구장은 원래 또 이제 주민 수건 이게 백사 지역의 주민 수건 사업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야구 동호인이 인천 시민인 거지. 그리고 어떻게 유치됐을 때 그 백사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산이 정말 80억에서 200억이면 거의 4배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럼 그거는 충분히 백사 주민들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 우려되는 거는 충분히 공청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부지를 다른 데 선정해서 좀 더 빠르게 가는 점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그 일부 지역적으로는 특별하게 활용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용이하긴 하지만 일부 지금 백사 지역은 실내 체육관이 없는 점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백사 지역은 실내 체육관까지 이제 지어되는 부분까지 고려하고 주민들에게는 어떤 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에요. 생활 SOC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에요. 다목적.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게 생활 SOC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요. 네, 맞습니다. 단지 체육 행사만이 아니라 시민 행사도 뭐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재난이나 내지는 이런 때도 그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체육관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취사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 실내 체육관 뭐 안에 있는 설치가 어디다 하더라도 분리된 공간에 안전하게 이런 시설을 좀 별도로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그 중리동 그 행정복지센터는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예, 더 이상 아무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렇게 택지 개별 내에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건립이 되는 시기를 맞춰서 이런 거를 단순히 체육시설만 보지 마시고 이 시설을 그 생활 SOC 시설로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행사나 내지는 문화나 내지는 그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수행의 어떤 그 장소로다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분리된 기능의 취사시설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뭐 중리동 쪽에 그 계신 분들도 일부 말씀들도 있으셨고 그래서 중리동은 또 시내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걸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중리동 다목적 체육시설은 시니어형 그 체육시설로 국가에서 국비 30%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일부 제한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이런 부분들도 일부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내 내부 구획된 공간에다가 별도의 공간을 만들기에는 사실상 좀 규모도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실외부 쪽에 야외에서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수전이라든지 물을 사용해야 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부 소관 업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좀 빠뜨린 게 있어서 그 시민야구장이 애초에 2022년도에 가각성 조사할 때요 4개의 면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런 그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한 면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 사실상 그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 2개면에서 1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그때 당시도 네. 토사나 경사 이런 부분이 그때 지적대로 한 면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면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지적이 나왔다는 건 아마 공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상태에서는 실시 설계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는 어떤 내용까지 판단해서 들어갈 때는 더 현실적인 내용이 반영이 될 텐데 이때 예전에 산정했던 방식과 다르게 그 통목 비용이 추가로 드는 부분도 방식이 기존에는 그 땅을 옆에 있는 토지에 있는 골짜기에다가 다 메꾸는 방식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걸 축소하고 화면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외부로 다 퍼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질적인 그 토사 발주량만 120억 원이 추가로 발생을 했고요. 이런
방식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조금의 변화로도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20년도부터 진행됐던 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백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개의 면으로 진행을 했던 걸 안전하게 확실하게 진행을 하려고 한 개의 면으로 진행을 했던 걸 지금도 비슷한 문제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재검토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 생각엔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회계가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체육진흥가도 그렇고 지금 수많은 건물들이 지금 현재 진행 또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물이 지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예산도 있지만 유지 관리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좀 많은 계획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운영비나 인건비들, 그 다음에 유지관리,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우리 지금 관공서들이 이제 그 뉴스에도 하나마다 한 번씩 나오지만 효율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만 적었고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래가지고 운영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들, 뭐 인건비, 인원 배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은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리동 행정복지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거기가 지금 현재 중리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예상으로 33,000명을 증가될 예정이 있어요. 중리 택지지구가 뭐 이렇게 인구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팀이 하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 지금 현재는 거기는 지금 현재 뭐 2층 뭐 문화원 뭐 여러 가지 그 유관 단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리동과 행정복지센터도 뭐 어떤 단체들이 나가야 된다고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런 그 공간 부분에 대한 거 이제 뭐 조직 개편되면 거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되고 또 뭐 팀장님이 같은 뭐 팀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저기 뭐 그 단체들이 옮길 건물들이 없대요. 지금 현재도 없고 지금 현재 이 계획이 끝난 부분들에 대한 건축물에도 지금 현재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리동의 그 인구가 늘어나는 건 우리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입주가 벌써 언제까지라는 것들이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